안녕하세요. 두 배 된 행복함 우리 5분 행정학의 김유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개방체제 할 건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방체제란 용어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학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탁 알기가 쉽지 않는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은 폐쇄체제라고 했죠. 폐쇄체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공장 안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능률성 많이 높일까에 대한 문제였죠. 사이먼이 40년대의 사이먼이 나오잖아요. 45년. 그 이후에 여러분 45년 이후는 어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 뒤로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이런 이제 환경도 고려하자라고 하는 게 개방체제입니다. 개방체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폐쇄체제, 사이먼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생태론, 체제론, 비경제론, 환경을 고려하면 개방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환경을 고려하면 거시적, 개방적,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했는 개방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크게 한번 볼게요. 환경이 독립변수,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는 게 생태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50년대 안정을 강조하는 체제론, 그 다음에 비교행정론 쪽이고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환경이 독립변수예요. 환경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체제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이 행정이 주도로 환경을 바꾸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우리 발전 행정론이 나오죠. 하지만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서 환경을 다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체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중에서 우리는 생태론부터 오늘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 체제론 할게요. 생태론부터 먼저 갑니다. 생태론은 뭐냐면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람보르기니 혹시 아세요? 람보르기니 차들, 자동차, 멋진 차가 있죠? 람보르기니 빙빙빙빙빙. 여러분 기가 막힌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여러분 이게 미국 같은,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는 쌩쌩 달리는데 여러분 사막에서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리는 거예요. 딱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민지를 오래 받았던 나라들의 행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의 행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도 가보니까 여전히 못 사는 거예요. 야, 이런 행정이 왜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못 살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람보르기니는 뭐 하느냐?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인구고 우리는 후진국들은 이게 바로 사막인데 그러니까 못 달리는 거잖아. 아,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걸 연구했는 게 생태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연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을 강조했는 생태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개방적, 거시적,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을 종속변수,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생태론. 생태론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야 돼요? 람보르기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체제죠. 환경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거시적이죠. 특히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의 독립변수적인 거를 강조했다. 여러분 중범 이론을 한번 보세요. 이 용어도 여러분 힘들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이론은 모든 거에 적용되는 게 일반 이론이에요. 중력법칙 같은 경우. 중범위는 쉽게 말해서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모든 학생한테 다 적용되는 건 일반 이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적용되는 것,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적용되는 것, 광주에 있는 친구한테 적용되는 것, 이건 중범 이론입니다. 한 명한테 적용되는 건 개별 이론이에요. 그런데 생태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정체행정 이원론이냐면 잘 보세요. 행정이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행정이 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체행정 이원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 제시를 못했죠. 그냥 환경 영향만 받을 뿐이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자, 공원 보세요. 후진국 행정연구에 기여했죠. 왜 후진국이 식민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서 후진국을 연구했고, 하지만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행정의 종합과학적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행정을 환경에 너무 종속화된 걸로 보고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 연구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전부 다 발전행정론 설명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신생국 연구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학자들 한번 두 개 가볍게 빨리 갈게요. 우리 가우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 주민, 재난, 인물, 물리적 기술, 장소, 욕구와 이념, 사회적 기술 요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일단 암기부터 합시다. 야, 지금 깡패입니다. 야, 가 어때? 가 어때? 아, 가! 형님, 가!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입니다. 대꾸 쓰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 어때? 가 어때?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민성에 따라서 행정은 완전 달라지는 거고요. 사회적 기술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적 기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행정은 달라지죠. 욕구와 이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해서 60년대, 70년대 욕구하고 오늘날 다른 거죠. 행정은 달라져야죠. 장소, 이런 보세요. 부산 같으면 항만에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행정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분지라서 이런 항만, 해운 링 별로 안 해요. 이렇게 내륙적이라서. 장소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물리적 기술, 여러분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면 행정 달라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 많죠. 인물, 리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행정은 달라집니다. 코로나 보세요. 재난 같죠. 요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정 자체가 비대면 행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가우스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옵니다. 가우스의 오케이 환경에 아닌 것은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생태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가우스만 정치 이론하고 행정 이론 같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걸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반면에 리그스는 사회사문론이 뭐냐면 농업사회는 융합사회라고 합니다. 산업사회는 분화사회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 사이의 환경에서는 이런 과도기적 사회, 즉 프리즘적 사회, 사랑방 모형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요 환경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우리 사랑방 모형이에요. 안방도 마당도 아닌 사랑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년대, 80년대, 아니다 60년대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이질 혼합성이 뭐냐면 농업사의 특징과 산업사의 특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성 한번 보시면 뭐냐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아니면 과속으로 걸려요.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경찰관님들이 단속했는데 아빠가 10,000원짜리 이렇게 꼬깃꼬깃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딱 걸리자마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십시오 라고 딱 악수를 하죠. 그럼 10,000원짜리가 딱 건네지잖아. 그러면 경찰관님이 아유 졸음운전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러고 간다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절대로 돈 10원 한 푼 안 받습니다. 옛날에는 다 경찰관님들이 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보내줬다고. 오늘날은 절대로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적 사회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돈 받고 허지부지 넘어간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는지 안 물어봐요. 산업사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출신이야 안 묻잖아요. 하지만 요 중간에는 연구소인지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부산? 광주? 와우 뭐 이렇게 난리 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체크하세요. 다분파주의 체크하세요. 분화된 거랑 다릅니다. 다분파 사회란 건 파벌이 많다라는 거예요. 농업사회는 가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개인입니다. 여기는 파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규범성은 농업사회의 규범과 산업사회의 규범이 섞여 있는 거고요. 오늘날은 산업사회는 다 법대로 하잖아요. 옛날엔 다 정이잖아. 두 개 섞여 있는 거고 정경유착 발생하는 거고 초점이 안 맞아요. 두 개 막 섞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이마트 가면 다 정해진 가격이죠. 정찰제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주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애누리가 있습니다. 가격의 불확정성. 세금 걷고 쓸 때 누수체제 삥땅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생태론, 자, 첫 번째 람보르기니 생각하시고요. 우리 가우스, 리그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는 가어때 가어때 가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야. 딱 리그스는 사랑방 모형, 프리즘적 사회 머릿속에 탁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체제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강조했던 체제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체제론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